자, 진도를 먼저 나갈게요. 여기 같으면 169쪽.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 이 y는 ax 제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이고 얘의 꼭지점은 0,0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에는 x축, y축 해서 꼭지점 찍은 다음에 얘는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에는 꼭지점은 여전히 0,0이기는 하지만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약간 박공기를 거꾸로 엎어놓은 이런 형태야. 근데 어쨌거나 이 y는 ax 제곱이건 밑에 있는 ax 제곱이건 근데 부호만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흰색과 파란색은 서로가 x축 대칭인 상태였고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는 서로 y축 대칭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클수록 이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근데 그러니까 문제집이건 뭐 학교 시험 문제건 이 플러스 문제 내겠어? 안 내겠지. 왜? 이 플러스로 생각하면 문제 풀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1차 함수 기울기 물어볼 때에도 중학교 1, 2학년 때 기울기 물어볼 때에도 양수로 절대 안 물어봐. 음수로 물어보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형 9번부터 할 건데요. 그거의 사실 완성체는 어디 있냐면 그냥 거기 안 펴도 될 것 같아요. 완성 형태는 이 식이 어려워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까지 가요. A, P, Q 이 세 가지의 상수를 쓸 텐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여기까지 가게 돼요. 이게 어떤 형태냐 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숫자로 바꿔 써보면 이게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5 막 이런 형태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얘가 꼭지점을 잇는 일단 2차 함수인 거는 맞지? 2차식이야 우변 자체가.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식은 맞는데 그럼 2차 함수식에서는 아까도 얘도 얘기했지만 꼭지점이 있을 것이고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그런 게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걔에 대해서 얘도 그런 걸 가질 테니까 그걸 알아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x제곱의 개수는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얘라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 때문에 무슨 볼록이라는 걸 알 수 있다? 2잖아. A가 2라는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2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요. 요거 하나만 살짝 외워봐. 여기에 보이는 이 x 뒤에 이어지는 부호 숫자 있지? 이거랑 제곱 바깥에 있는 이 숫자 있잖아요. 얘는 반대로 읽고요. 부호를. 얘는 그대로 읽어봐. 얘 반대로 읽으면 3이고 컴마 얘는 그대로 읽으면 5지. 이게 뭐냐면 꼭지점이야. 이해되겠어? 근데 선생님 이게 왜 맞아요? 라고 물으면 선생님 사실 할 말은 없어. 왜냐면 x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게 막 열심히 넣어보잖아? 그러면 넣으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y값을 계속 구해볼 수 있겠지. 그 말인즉슨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여기에 여러 가지 x, y 값을 넣어보다 보면 좌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열심히 그래프에다 막 찍다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야.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의 규칙성을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식을 보고서 뭘 판단을 해야 된다?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어떤 두 가지? x제곱의 개수를 보고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x식은 잘 봐야 되는 게 요 완전 제곱식 소관에서 숫자가 x 뒤에 이어진 숫자 있지? 마이너스 3. 그거를 반대로 읽고 요 바깥에 있는 숫자 혼자 있는 걸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일단 꼭지점을 찍어. 4,5. 막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왜냐면 꼭지점이 원점이 아니기 때문인데 여기가 꼭지점이야. 자, 꼭지점이면서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야 돼. 근데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때도요. 볼록하게 그릴 때도 이렇게 내가 넓게 그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더 아까 거보다 살짝 더 좁게 그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 그치? 근데 그릴 때 자꾸 무슨 축이랑 닿아요? 그리다 보니까 y축이랑 닿고 있죠. 그쵸? 그 y축이랑 만나는 점의 의미는 이거 뭐라고 배웠어? y절편이라고 배웠죠. 이해돼요? 그러면 y절편의 좌표를 내가 뭐 해봐야 된다? 이제 좀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꼭지점이 원점이 아니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때에는 꼭지점이 원점이 아닐 때에는 x절편이나 혹은 y절편을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이 그래프 자체가 x축에 닿지 않으니까 x절편을 구할 필요가 없겠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제 y절편 구해보려면 어디다가 0 넣으면 돼요? y에다가 0 넣으면 아니지. x에다 0 넣어야지. y절편 구하려면. 이해되죠? 그래서 x에다 쌤 여기 0 넣었어.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5. 그래서 요거는 9다. 제곱하니까 9, 2, 18. 18에다 5 더하면 23이지. 그래서 만약에 얘라고 치면 이 지점이 23 이런 식으로는 그래도 적어도 그려놔야 정확하게 그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씩 그럼 익숙해지게끔 얘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문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러니까 꼭지점 읽을 때 요 마이너스 P랑 플러스 Q 얘는 반대로 9를 얘는 그대로 읽으란 얘기야. 그래서 P, Q가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볼록에 관여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거. 그러면 유형 9번 가볼까? 자, 1180번 봐보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했대. 근데 이거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 너네 이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 근데 걔를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해달래. 그러면 그 식은 뭐냐? 라고 물으면 요 식에다가 y축 평행 이동할 때는 이걸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거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 하면 얘도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해서 정리해주면 돼. 붙여가지고. 그래서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도 정리해보면 똑같은 거야. 여기다가 플러스 4를 덧붙여주면 되겠지. 그런데 쌤이 얘를 살짝 조금 바꿔서 썼다? 근데 똑같은 식이야. 뭐만 살짝 바꿨냐면은 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0을 덧붙였는데 사실은 크기 변화는 없거든요. 크기 변화는 없는데 꼭지점을 잘 읽어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얘는 꼭지점은 그러니까 몇 컴마 몇이다? 이 부 반대로 그대로 읽어주면 돼. 그래서 0,4가 꼭지점이 되고 얘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야. 일단 이걸 볼 줄을 알아야 돼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때 꼭지점 좌표 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0,4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축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축의 방정식은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얘 살짝 지워볼게. 얘 아래로 볼록이면서 얘 꼭지점이 0,0이야. 그러면 축이 뭐였냐면은 이 그래프가 반절 접히게 하는 이 선 자체가 축이었거든요. 근데 이 얘는 x는 얼마? 0이라고 썼던 거 기억해? 지난 시간에. 그러면 얘도 봐보자. 얘가 반절이 포개어지게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렇게 x축의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x는 얼마인 거야? 왜?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니까? 3이니까. 이해되겠어요? 여기가 3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문제로 지금 문제로 돌아와서 꼭지점이 0,4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이제 빨라야지. 예. 축의 방정식은 뭐다? x는 0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꼭지점만 제대로 잘 구하면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P, Q, M까지 다 구한 건 거죠. 이게 P였고 얘가 Q였고 얘가 M인 것 같아. 그래서 세 개 다 더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답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서 1185번은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 한번 같이 봅시다. 얘는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완전히 포갤 수 있는 그래프를 골라달라 라고 했거든요. 폭에 관여하는 거는 봐봐. 얘의 이 A 값 있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이 A 값이 바뀌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것도 바뀌지만 벌어진 정도도 바뀌는 거 이해돼요? 막 좁았다가 넓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볼록에도 관여하지만 폭이 어떤지 그거에도 관여를 해. 그러면은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말은 이 폭이나 이 마이너스 플러스나 이런 게 바뀌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인 거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아닌 거는 이 6개 중에서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 너네도 지워봐봐 거기다가. 일단 기억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되죠. 버리고. 그 다음에 니은의 x제곱 개수 마이너스 3분의 4잖아요. 그것도 뒤집어놨죠.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딕을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리을은 x제곱의 개수 얼마? 마이너스 1 맞아요? 마이너스 1. 그럼 걔도 안 되는 거죠.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걔도 버려. 그 다음에 미음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분의 4네. 이거 뒤집어 놨다. 걔도 안 돼. 뒤집어도 안 돼. 그 다음에 비읍 마이너스 4분의 3 맞죠?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평행이동 한다라는 개념은 얘네 두 개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모양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를 찾아라 라는 문제의 의미를 파악을 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자, 유형 11번을 가볼게요. 유형 11번. 얘는 내가 그래프를 조금 그려볼게. 내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x축 x1 마이너스 y축. 일단 얘는 숫자가 아무것도 뭐 뒤에 상수항이나 뭐 더하거나 빼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꼭지점이 0,0인 건 거지. 0 넣으면 0이 나오는.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 2니까 무슨 볼록? 뭐라 그래 이거?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아이를 좀 평행 이동을 시키겠대. 어떻게 시켰냐면은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연이어서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일단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철사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내가 그 철사에 꼭지점이 여기를 붙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데리고서 막 이렇게 막 다닐 수가 있겠지. 철사가 막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동을 하는데 얘 꼭지점 기준으로 x축으로 플러스 1이니까 x축이면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1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일단 가야 되겠지.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 꼭지점 기준으로 철사가.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이면 밑으로 한 칸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 있던 게 일로 가야 돼. 그래서 폭은 변하면 안 되니까 같은 폭으로 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 된 거야? 1,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겠어요? 근데 폭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아까 그 x제곱의 개수인 이 마이너스 2는 폭을 그대로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꼴 잘 생각해봐라. a의 x 마이너스 그 p제곱 플러스 q 그리고 q 할 때 이 a 값이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살려서 써야 돼. 내가 이 노란 이차함수식을 쓸 건데 그래서 y는 여기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돼. 그 다음에 꼭지점이 여기가 1이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선생님 반대로 넣으라고 했던 거 기억해? 읽을 때도 반대지만 넣을 때도 반대로 하면 돼. 계속 서로가 서로한테 반대되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요거 부호의 반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y 좌표는 그대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 문제 두 번째 줄 가운데까지만 읽었어. 평행 이동하면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 여기까지만 이해되면 돼. 왜? 걔가 2,k 지난대. 그럼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 하면 끝? 이 대입해주면 끝나잖아요. 그쵸? 대입해서 푸는 거는 학생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넘길게요. 한 장이 아니라 유형 12번 가보자. 유형 12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1195번 y는 4의 x-1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얘랑 일치했대. 그때 PQ 값이 얼마냐? 라는 질문인데 그러면 얘네 둘을 일단 비교를 해보니까요. x제곱의 개수가 다 4로 똑같으니까 실제로 폭이 뭐 바뀐 게 아니니까 평행 이동한 게 맞아. 숫자 부호도 똑같고 절대값도 똑같으니까 4, 4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의 우리 꼭지점을 잠깐 생각해보자. 얘네 꼭지점이 반대로 그대로 있는 거니까 반대로 읽으면 1, 얘 그대로 읽으면 마이너스 2 이런 꼭지점을 가지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AX제곱인 꼴은 꼭지점이 뭐라 그랬었어? 0,0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그림을 그려서 저렇게 풀 수도 있지만 꼭지점이 1인데 0으로 갔대.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1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y좌표가 0으로 가려면 두 칸만큼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Q가 얼마가? 플러스 2가 되는 건 거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PQ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푸는 시간 선생님 좀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해 안 가면 이따 다시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200번. 계속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1200번 여기다가 쓸게요.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의 그래프와 모양이 같대. 모양이 같다라는 말은 요 x 제곱의 개수, 요 폭이 완전 똑같다는 얘기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도 똑같고 a 값이 같다는 얘기이고요. 근데 단지 꼭지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5가 되게 하는 2차 함수 식을 세워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식을 세워볼게요. 흰색으로 할까? y는 일단 x제곱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완전제곱식을 세워야 되고 여기 x 쓴 다음에 이 플러스 4는 무조건 반대로 여기 넣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4 집어넣어주면 되고 이 완전제곱식 바깥에다가 이 y좌표를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x좌표는 반대로 y좌표는 밖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것만 조금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 이게 좀 이제 뭐랄까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교해서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이고요. 이 마이너스 4가 거기서 말하는 p 값이 되겠고 이 마이너스 5가 q가 되겠지. 그래서 부호 잘 챙겨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유형 14번 가보자. 이제 부호 따지는 거를 봐봐야 되는데 그래프 개형을 따지겠대. 근데 그 유형 14번 박스 딱 해놓고서 그 안에 막 뭐 0보다 크다, 뭐 0보다 작다, 막 이런 말들이 되게 뭔가 많이 적혀 있는데요. 그거를 외우면 안 돼요. 그냥 분석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외워도 또 까먹을 건데 막. y는 a의 x-p제곱 플러스 q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여기 그려보면 이런 식이고 APQ의 부호는 이렇게 돼 있고 얘를 꼭지점, 이 식을 보고서 내가 꼭지점을 잠깐 읽어볼게요. APQ의 부호. 일단 나 A 할 수 있을 것 같아. A는 X제곱의 개수니까 이거 볼록에 관여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 기억나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일단 얘 하나 구했다. 플러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식을 보고서 내가 꼭지점을 그냥 문자로 읽기는 하겠지만 한번 읽어볼게. 얘 꼭지점은요. 요거를 반대로 읽어야 돼. X좌표는. 그래서 P, Q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겠지. P, Q. 근데 이걸 보고 읽었을 때 부호랑 이 그래프를 보고 읽었을 때 부호가 일치해야 하잖아요. 근데 얘 꼭지점은 위치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쯤 있겠지. 그러니까 X좌표는 플러스일 것이고 뭐야? Y좌표는 마이너스일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P는 0보다 크고 Q는 0보다 작다. 이게 되는 거겠지. 이해되죠? 이게 혼자 풀 때 잘 풀릴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유형 9번부터 마지막에 14번인가요? 14번까지 두 번째 문제. 유형별로 다 두 번째 것들 있잖아요. 첫 번째 것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두 번째 것들을 한번 지금 쭉 한번 풀어봐 볼게요.
모르겠으면 쌤한테 들고 와도 됩니다.